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라는 1인 출판사에서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환율과 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고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녀와 보수적 부모의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저자 황인철.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보고서 사건과 관련해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꾸민 자작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2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건데요. 정작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무엇이 밝혀졌는지 전혀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의문이 많은 이런 상황인데요. 이번 주 후반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 운영위원이신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을 연결해서 어떤 의혹들을 밝혀내려고 하시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미투입니다. 예. 자, 오늘 검찰이 오후 2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미 네.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조응천 전 비서관 그리고 박관천 경정 두 사람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우선 네. 이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검찰 수사에 별로 관심이 안 가네요. 관심이 안 가고 이미 국민들도 이 정윤회 관련 그 검찰 수사 결과 믿느냐, 네. 이런 여론조사에서 60% 전후가 안 믿는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이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사건이 터졌을 때 네. 실화시에나 나올 얘기라면서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했고 거기에 아주 충실했던 수사여서요.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뭐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뭐 이런 네. 평가를 내려주신 것 같은데요. 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검찰 수사가 특별한 내용 없이 결론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회 안에서 그동안 묻혔던 진실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인데요. 자, 이번 네. 국회 운영이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이것이 단연 핵심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주로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파헤칠 계획이신가요? 저는 일단 첫째는 네. 김기춘 비서실장은 도대체 무엇하는 분인가입니다. 네.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문건 내용을 저는 그 조응천 비서관 말처럼 60% 이상이 사실이다, 이 말에 더 저는 무게를 두지만, 네. 좋습니다. 문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비서실장이 관할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물고 뜯고 핥히는 이 상황에서 비서실장은 뭐 했냐는 겁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첫째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네. 과연 그 문건의 내용,
김기춘이 검찰 다잡기가 끝나면 김기춘을 내보내겠다. 네. 예, 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끊임없이 김기춘 교체설이 흘러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첫째, 김기춘 실장은 홍경식 전 수석이나 조응천 비서관한테 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돌아다니는지 조사해봐라고 지시했느냐 물어볼 네. 겁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시를 했다고 사실은 조응천 비서관은 얘기했어요. 홍경식 수석인지 김기춘 실장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지시를 받았다. 네. 그거 밝혀내야죠. 누군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사를 해서 네네. 조사 결과가 나와서 박관청 경정이 문건을 만들었어요. 조응천 비서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응천 비서관은 홍경식 전 수석에게 보고했고 네. 홍경식 전 수석은 김기춘 실장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네. 그게 일서에 따르면 문건으로 보고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구두로 보고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결국은 문건으로도 구두로도 다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이후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 보고를 받고 제일 먼저 박관천 경정을 경질시킵니다. 네. 그리고 한동안 있다가 4월에 조응천 비서관을 또 내보내죠. 네.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게 김기춘 실장의 단독 결정이었는지, 김기춘 실장이 VIP한테 보고하고 나서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한 건지, 네. 이게 밝혀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도대체 박지만 회장은 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실없는 분이 돼버린 거예요. 실없는 사람이 됐다. 네. 네. 지금 그 정윤회가 나를 미행한다. 음. 이 얘기를 박지만 회장이 한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자료를 제출할 것처럼 하다가 네. 갑자기 뭐 자료는 없이 뭐 이러저러 하다라고 변명하는 위치에 서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박지만 회장이 누굽니까? 대통령의 동생일 뿐만 아니라 네. 뭐 박지만 회장의 뭐 저기 동기들이 기무사령관도 하고 뭐 잘 나갔잖아요. 그렇죠. 초기에.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은 내용상 실세겠죠. 혈연이니까. 그런데 이 사태가 터지고 뭔가 대단하게 공세를 취할 것 같다가 갑자기 꼬리를 내린 이유가 뭔지.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네, 요걸 태도가 모호하죠. 예. 네, 태도가 아주 모호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청와대와 말하자면 VIP와 조율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었었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밝혀져야 되고 그걸 밝히기 위해선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크게 보면 이렇게 과연? 세 축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축이 이제 첫 번째 축 김기춘 실장, 네. 두 번째 박지만 회장인데요. 네. 박지만 회장이 네. 민정수석실 보고서가 유출됐다는 것을 인지한 게 5월경입니다. 네. 그리고 문건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김기춘 실장한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랬죠. 이 요청은 있었나 없었나. 요청했는데 왜 묵살했나. 네. 그러니까 결국은요. 네. 또 하나의 축 정윤회 씨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정윤회 씨의 매개체 비슷하게 문고리 3인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가다 보면 김기춘 실장으로 수렴돼요. 네. 이분은 뭘 했나? 이분 단독으로 움직인 건가? VIP 지시로 움직인 건가? 그리고 대통령께서 문고리 3인방은 심부름꾼일 뿐이다. 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된 거죠. 왜냐하면 문체부 관련 모든 그 잡음에 네.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그렇습니다. 개입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심부름을 한 거다. 그러면 이 모든 걸 VIP가 직접 박근혜 예. 대통령이 조율한 게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도 네, 네. 관련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무엇보다 궁금한 게 정윤회 씨가 도대체 누구길래 검찰이 그렇게 황제 경호를 하며 네. 박지만 회장도 대통령의 동생도 두 번이나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정윤회 네. 씨는 한 번 조사하고 끝내며 네.
게다가 이분과 뭔가 예를 들면 조응천 비서관은 이분의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이재만 총무비서관으로부터 전화 받으라는 전화를 받게 되고 그렇죠. 이후에 사퇴당하게 되고 이게 석연치 않잖아요. 네. 그리고 문건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김진선 평창 동계올림픽 위원장 건 네. 등등 해서 뭐 이정현 의원도 그렇고요. 네. 그 문건에 나온 게 그대로 실현됐다는 거. 그렇죠. 이건 네. 어떻게 설명할 건지. 네. 게다가 정윤회 씨가 검찰에 나올 때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 당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불장난. 혈연, 네. 네. 이 혈연인 박지만 회장도 되게 조심하는 분위기였는데 네. 누님을 생각해서. 근데 정윤회 씨는 막 너무 당당하게 네. 누가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했는지 불장난에 춤을 춘 사람은 누구인지 네. 밝혀질 것. 네. 그것도 밝혀달라가 아니고 밝혀질 것. 그랬죠. 검찰의 수사 방향을 다 아는 것처럼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당당한가. 거의 언사 수준으로 보면 뭐 대통령 못지않은 당당함과 수사잖아요.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검찰 수사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엄청난 불장난을 저지른 건 조응천, 박관천, 경정 두 네. 분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불장난에 춤을 춘 사람이 박지만 회장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네요. 네. 그래서 이런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60% 이상 국민이 네. 잘 봐줘서 60%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게다가 더 저로서는 정말 속아 하품할 일인 건 쓰레기 같은 자료가 청와대 문서였다는 거. 공식 문서였다는 거. 네. 그리고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한 그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기밀 유출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하려는 거. 네. 정말 이거는 언론이나 네. 야당이나 국민 모두를 정말 무시하고 바보로 안 보는 한 이런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의원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대충의 이번 사건의 그 얼개 이런 것이 네. 쭉 정리되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저희도 네.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이 사건 계속 저희도 이제 팟짱에 주목해서 두 달여 계속 그 거의 네. 매일 다루고 있었는데요. 제일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역할이었어요. 예. 이를테면 예. 그러니까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정윤회 씨 그리고 박지만 네. 회장 두 축 사이에서 뭔가 이것을 좀 청와대라는 그 고위공직 컨트롤 타워에서 뭔가 정리 조정이 돼야 될 텐데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있다. 도대체 김기춘 비서실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나? 뭐 어떻게 전개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나? 뭐 이런 그 분석들을 기자들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를테면 이번에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권력의 중요한 한 축이었는데 이분이 과연 이 사건에서 뭔가 다 알고는 있었을 것 같거든요. 박지만 회장과 네. 관련된 거, 정윤회 씨의 네. 역할 뭐 이런 등등을 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했던 것은 왜 그랬다고 좀 보시나요? 우선 의원님께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보기만 했다? 그 말에 동의가 안 돼요. 음. 드러나지 않았지만 역할을 했다. 아. 이 표현이 맞고요. 네. 그다음에 정윤의 문건의 60%가 사실이라는 조응천 비서관의 말을 저는 아까 신뢰한다. 네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권력 암투입니다. 네. 누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한 의혹입니다. 네. 문체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거든요. 네. 정치적인 사태인데 이걸 누가 해결했냐. 재빨리 검찰로 보내서 이게 법적인 문제로 바꾸어서 꼬리 자르기 한 거잖아요. 이 전체적인 구상을 누가 했을까? 네. 이 전체적인 구상을 김기춘 비서실장이 했을 것이다.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정윤의 문건 안에 네. 검찰 다잡기가 끝나면 김기춘 비서실장을 물러나게 하겠다는 게 들어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검찰 다잡기는 그 역할은 김기춘 실장 역할이다. 문건에 보면 그런 것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무것도 안 했다?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이번 운영위에서 뭘 했냐 물어볼 겁니다. 네.
그 앞서 지적해 주신 것 가운데 정윤회 씨를 매개로 한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고 불리는 네. 분들이요. 금융권 인사에도 개입을 했다라는 주장이 김광두 원장을 통해서 제기된 바 있어요. 그리고 네. 또 문체부 국과장 인사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들이라면서 이것을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네, 그 대해서는 네. 어떻게 좀 요건은 예. 네, 맞습니다. 정윤회 씨가 혹시 국정 개입을 하고 인사에 관여했다면 네. 그건 승마협회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수 있겠다. 만약에 그랬다면. 네. 그리고 그 사건, 그러니까 그 사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게 이제 문화부 국과장 경질 사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안은 저희 당 안민석 의원께서 네.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다 밝혀진 대로 네. 이게 청와대에서 윗선에서 청와대 담당자에게 직접 지시가 내려와서 승마협회 감사를 문체부에 지시했고 네. 애초에 윗선의 의도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네. 나쁜 사람이라더라 네. 라고 하면서 직접 경질 지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그 유진용 전 장관을 통해서 일부 확인이 된 측면도 있는 네, 거 확인이 아닌가? 됐는데 네. 답하지 않은 지점이 네. 모호하게 넘어간 지점이 윗선이 누구냐, 아. 지시한 윗선이 누구냐. 1. 두 번째,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라더라라는 발언을 했냐 안 했냐인데 네. 안 했다고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모호하게 넘어가면서 물타기를 했죠. 체육계 비리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네. 경질 지시를 한 것이다. 그래서 답하지 않았죠. 두 네.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 사안이 이제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가 부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부부였죠. 예. 네, 부부였죠.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윤회 씨 개입이 아니라 최순실 씨 개입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었고 이런 질의도 있었습니다. 네. 일부 네. 이제 언론인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교롭게도 네. 제가 지난번 대정부 현안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장관이 바뀌고 나서 유진용 장관이 경질되고 나서 네. 국장들에게 국장급 그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전부 다 그만두게 사표 내서 사표 수리되고 혹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한양대 출신 한 명만 남게 돼요. 그게 누군가요?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명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 한 명이 한양대고 김진 차관이 한양대고 이재만 비서관이 김종 차관이 한양대고 이재만 비서관이 한양대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양대 인맥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질의해서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렇지만 의원님 장관이 얘기를 나누는 그 윗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명징한 거 아닌가요? 자기와 앉은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인터뷰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유진용 장관이. 그래서 사실상 네, 그 부분은 윗선은 맞는데 지시한 사람. 지시한 사람이 대통령이 네. 아닌 다른 윗선일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시한 사람이 네. 윗선이라고 청와대 그 담당자가 표현을 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 윗선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네. 그게 담당 수석인지 비서실장인지, 네. 뭐 혹은 더 윈지 이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더라라고 말하면서 네. 국장과 과장 경질을 지시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이미 밝혀졌거나 유진용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애초에 승마협회 감사 지시를 누가 했는지, 그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안 밝혀졌죠. 네. 문체부 국과장 인사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유진용 장관의 증언, 예. 뭐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 확인이 좀 됐지만 금융권 네.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는 뭐 예. 검찰에서 수사를 어느 정도 진척을 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전혀 지금 알려진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질의를 할 계획이신가요? 그 부분은 저는 뭐 지금 딴 거 하느라고 네. 딴 부분을 좀 더 파보느라고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내일 운영위 회의 하거든요. 네네. 운영위 사전 회의. 네. 그때 이제 이것도 점검으로 넣어놨습니다. 점검할 네. 사항으로. 네. 그리고 그 김광두
교수가 예. 보통 분이 아니니까요. 네. 네, 헛된 말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꼭 살펴봐야 할 지점이 사건 터진 후에 유출 사건 네. 관련해 가지고 민정수석실의 회유 관련인데요. 네, 이 문제 그렇습니다. 때문에 조사를 받던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네. 결국 네. 기각돼서 조사를 받던 최모 경위가 스스로 네, 목숨을 자살을. 끊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모 경위는 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신 착란 상황이어서 정신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다라는 것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분은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취재도 안 되고 접근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한모 네. 경위의 경우에는요. 네, 네. 한 분은 그 돌아가셨고 한 분은 네. 지금 접촉이 안 되고 그리고 정신 착란 뭐 이런 상태라고 한 이게 정말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조차도 저희가 접근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네. 미스테리한 건데 이 부분도 검찰이 아무런 얘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도 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좀 그 짚어봐야 될 따져봐야 될 그렇습니다.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좀 정보 취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 운영위가 네. 각 상임위별로 구성이 돼 있고 네. 지금 안행위원이 2분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요 한모경위의 그 말하자면 신변 문제에 대해서 네. 지금 계속 알아보고 계신 것으로 추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부탁도 드렸습니다. 한모경위가 정신병원에 있다는데 어딘지 파악하고 네. 그분의 신변이 위험하지 않겠냐. 네. 그랬더니 다들 걱정하고 계셔서 지금 살펴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채모 경위에 대해서는 네. 사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던 분들, 힘없는 분들, 네. 이분들이 죽으면 정말 억울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그 정말 지난 연말 전국을 흔들었고 네. 이 말도 안 되는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이잖아요. 네. 이런 과정에서 정말 저 아래 그 경위가 네. 자살할 상황에 몰렸다는 거. 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네. 과연 민정수석실에 회유가 있었는지 이건 한모 경위와 그 부인이 있었다고 밝혔고 네. 세모 경위도 유서에서 한 경위가 민정수석실에 회유를 받았다. 나 너 네. 이해해. 이런 표현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서에, 부분도 예. 이번 운영위에서 집중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네, 굉장히 덩어리가 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비선 실세가 국정 특히 인사에 개입을 어느 정도나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권이 밝힐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네. 검찰이 이미 뭐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수사였기 때문에 거기서 네. 실질적으로 한 발도 진척되지 못한 이런 결론까지 이미 예고된 상황이어서 정치권에서 이 의혹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야당에서는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운영위원회가 열려봐야 알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 밝혀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검이나 네. 국정조사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국정조사를 세월호 때 해봤는데 네, 일단 지금 운영위가 일종의 청문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1월 9일 운영위가. 네, 그런데 사실은 청와대가 자료를 거의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 요청을 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답변이 오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운영위에서 최대한 그 의혹 제기가 되고, 저희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혹은 둘 다의 필요성을 제기를 계속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검찰 조사가 너무 뻔하게 나온다면, 네, 너무 뻔하게 나온다면 여당도 네, 사실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요. 네. 검찰이 단 하나라도 밝혀내고 네, 이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돼야지 지금 보면 뭐 거의 밝혀지지 않을 것 같고 조응천 비서관 구속영장도 법원이 기각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최모경이 한모경이 구속영장도 기각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꼬리 자르기 하려고 했던 각본의 두 부분, 핵심 두 부분에서 사법부가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본대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뭐 저희는 특검, 국정조사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네. 국민들이 저희 의견에 동의해 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네. 청와대와 여당은 또 좀 다르거든요. 네. 올 4월에 재보선 치러야 되고 네. 총선 치러야 되고 네. 그럼 여당은 무작정 청와대 그 편들기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새누리당도 청와대하고 입장을 좀 달리하면서 국민 여론에 따라서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 야당의 요구에 수용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진단을 네. 해주셨습니다. 자, 네. 여기서 제일 미스테리한 인물이 정윤회 씨입니다. 정윤회 씨 부부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 네. 전 부부라고 할 수 있죠.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네. 정윤회 씨 부부 그리고 특히 정윤회 네. 씨와 관련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었던 건지 박근혜 정부 안에서요. 이게 전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본인은 다 부인하고 있고 뭐 이런 것인데요. 만약에 이분 민간인인데 이 사람이 민간인인데 이 네. 사람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오고 청와대 내부에서요. 보고서가 나오고 네. 이분의 동향이 파악이 되고 그랬다고 한다면 네. 뭐 어떻게 보자면은 민간인 사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보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 실제로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거나 누렸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이것은 그 처벌도 가능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네. 사람에 대해서는 좀 어떤 수사와 어떤 처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나요? 일단은 이분이 국정 개입을 했냐 네, 이게 밝혀져야 네, 그 이후의 프로세스를 밟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소문만 무성하나 네. 이분이 구체적으로 한 불법 행위, 네. 뇌물수수 이런 게 드러난 것이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특검을 주장하는 한 이유입니다. 아 이것이 네, 이분의 행적이 네, 뭐 때로는 뭐 외국에도 나갔다 뭐 이런 그 무성한 소문, 네, 예, 그리고 심지어 인터넷 언론에서 기사를 쓰기까지 했던 일, 네, 많은 사람이 궁금했던 것을 검찰이 하나도 답을 안 주기 때문에 네, 예, 검찰은 뭐 예를 들면 불법 여부가 있었는지도 네, 아니 수사에 단서가 있다면 수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께도 그렇게 했고 검찰이 네, 예, 많이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만 관대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문고리 3인방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그러신 것인지 대통령께서는 뭐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사람이다. 그런데 대선 끝나고 감사 인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정윤회 그러니까요. 씨는.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은 이상한 거죠. 거짓말을 예를 하고 있는 들면 거죠. 예. 네, 연락을 하나도 안 하고 지내고 연락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내 곁을 떠났는데 갑자기 불쑥 대선 나 대통령 됐다고 감사 인사를 한 몇 분 중에 한 분의 정윤회 씨가 들어간다는 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윤회 씨는 받았다고 하는 거고요. 네. 감사 인사를 그 언론에 밝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통 그 검찰이 내사를 시작하는 단서는 이미 있었다. 네. 혹시 검찰은 내사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정윤회 씨를 만나려면 뭐 7억을 그걸 준비해야 된다라는 측근의 주장도 라는 문건 나왔습니다. 내용이 있었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이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적으로 자금을 거두었다면 이것도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죠. 단서가 다 되는 거고요. 네. 그 독도 콘서트 건. 그렇습니다. 심지어 정윤기라는 가명으로 참석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가명을 쓸 때 신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을 때 가명 쓰는 거잖아요. 게다가 중요한 건 그 콘서트, 소규모 콘서트에 2개의 큰 기업이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되게 수억인데요. 네. 그 정도 후원은 되게 큰 규모, 네. 의미 있는 행사에 하는 건데, 네. 그게 뭐 별로 그렇게 뭐 그럴 만한 행사가 아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독도 콘서트만 추적해도 네. 검찰이 네. 그리고 그 회계만 봐도 정윤회 씨에 대해서는 많은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검찰은 왜 말을 안 할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는
문건 안에 있는 검찰 다잡기라는 단어입니다. 검찰 다잡기가 끝나면 정말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검찰 다잡기가 어떤 방식으로 다잡기가 끝나는 것인지 이것도 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말들이 횡행한다는 나온다는 것도 거. 예,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문건에 등장한다는 것도 사실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번 주 후반에 9일날 시작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팟짱도 열심히 지켜보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네, 한 말씀 고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과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모든 보고를 제대로 받고 계신가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든 자료를 혼자 다 찾아보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세월호 때 해경에 전화를 했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순환구호법을 외우고 계실까요? 아니라고요. 누군가는 박근혜 대통령께 순환구호법에 따라 해경이 현장 지휘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세월호 때 그 보고가 잘못된 거다. 일찍 해군이 투입됐어야 되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움직였어야 애들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핵심적인 것을 보고하는 참모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금씩 틀어진 것이라면 네. 대통령의 판단이 올바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말씀대로 문고리 3인방이 심부름꾼일 뿐이다. 내가 잘 통과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런 것인지 네. 정말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네. 어느 정권에서 이런 문서를 만들었으며 이런 문서가 유출됐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하나뿐인 남동생과 의혹의 인물들이 갈등을 빚고 청와대 내부가 파가 갈려져서 싸우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시스템 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점검해야 된다. 네. 지금 점검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걸. 네. 지금 점검해서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정말 아주 작은 1cm의 종양이 20cm의 손댈 수 없는 종양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정말 이름도 특이한, 희귀한 그런 조직들이 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발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십상시 7인회, 7인회, 양천회, 네. 반 VIP 무슨 모임 등등 해서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도 낯뜨겁고 부끄러운 십상시가 웬 말입니까? 이런 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도 꼭 좀 귀담아 들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